그래서 이제 참 애매합니다. 정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서 저 이상한 아부였습니다. 근데 정 교수님 이 책이 오늘 딱 이게 이 타이밍이 절묘해요. 오늘 이 예비농사 컷오프. 근데 그거엔 관심이 없고 안철수는 왜 이 책에 관심이? 혹시 일부러 덮으려고 이때 나온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빌미를 제공해드린 셈이 됐는데. 의도는 없었죠. 네, 의도는 없었고요. 이게 이제 대선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대선 비망록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거를 까발리는 이런 거라고 보시는데 전혀 그런 성격은, 물론 문재인 당시 후보의 폐쇄적 선거운동, 친노 중심의 어떤 개파적 질서, 그 선거운동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쓴 것은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었던 그 시점부터 최근에 그 당대표 사퇴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이 3년 정도 걸렸어요. 그 3년의 모든 과정들을 훑어보는 겁니다. 과연 안철수는 왜 그런 결정을 했고, 뭐가 잘못된 거고, 뭘 반성해야 되고, 또 그 정치적 환경들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었고, 그걸 저희가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서로 각기 다른 시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왜 사퇴했어? 안철수는 왜 합당을 했어? 이런 질문을 하고 각각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또 들은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형태여서 이게 무슨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사실 저희는 자유인이거든요. 당원도 아니죠. 뭐 당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스케줄은 저희하고 상관없죠. 이 책 안철수 의원하고 교감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는데 참 오해 많이 받는데요. 쓴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썼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5일 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썼다고 5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치적인 없었다 그러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 교수나 정치 평론가들이 안철수 현상이나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 정치 행태에 대해서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측근들이, 쉽게 말하면 현실 정치와 굉장히 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해고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점이 전당대회 시정 맞물리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었냐. 또 여기에 저자분 중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신당 얘기를 거론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치적 의도를 익힌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대중이 받아들일 때 문제. 대중들이 그 책을 받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벌써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넋두리 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판에서 3년밖에 안 된 정치인이 후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넋두리인지 많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이 모여서 그런 넋두리를 하나? 뭐를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성과 넋두리의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면서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그런 정치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때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더더군다나 그 많은 철수를 했다고, 그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고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본인이 답변할 수 없다면, 지금 아까 우리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답변해줄 책임이 없느냐. 왜 창당하다가 그만두고 뭐 합당은 왜 했느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걸 답변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변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력으로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당. 신당 문제는 사실 그때는요, 이게 한 8월 달부터 사실 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참 우연히 필연을 만들어낸다고 게을러가지고 작업을 빨리 못 끝내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과연 안철수라고 하는 이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특히나 정당 개혁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새정치의 키워드들은 점점 낡아져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력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외부에 존재할 것이냐, 또는 제3의 대안을 또 만들어 볼 거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조직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한번. 예, 그럼요. 당연히. 저도 책을 써봤거든요, 실제로. 많이 제목은 쓰셨죠. 이제 예. 안 밝히겠지만은 베스트셀러도 대보고 2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공동조자 안철수에서 안철수 씨하고 같이 써주라서 거짓말.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안철수냐 하면 안철수 의원의 동의 안 받고 저거 쓸 수 있나요?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의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되는 논의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겪었던 정치적인 활동, 예를 들면 대선 캠프, 예. 안철수 의원 혼자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공적 행위였고 창당이든 합당이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드시고 싶은 거는 사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 올리다. 안철수 의원이 합당, 단일화, 그 다음에 많은 측근들이 떠나감, 예. 이런 정치적인 실수와 실패, 정말 잘못된 결정, 이런 거는 올곧이 측근들과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측근이라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마침표를 주고 대답을 한다? 근데 그것이 그럼 과연 옳은 그들이 측근이 일인가? 아닌 게죠. 그러면 그들은 측근이 아닌 게죠. 근데 뭐가 측근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 지금의 정치판에 또 다른 어떤 뭐를 던졌다는 건 전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그, 최고 해봐야 되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곱씹어 봐야 되고 어쨌든 전 뭐 딴 거 모르겠는데 내일도 3.5 매진 뭐 계속 매진 행진이 좀 이어졌으면 나중에 소주라도 한 잔 사주실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현종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네.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신이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인격장애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보려다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7년